오늘 아침 일라디오. 빗소리에 뒤척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밤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됐는데요. 비구름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지역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칠 거라고 하는데 호남 지역은 오후까지도 계속될 모양입니다. 날도 좀 어두워지고 있고 집중호우 내릴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농어촌에서 논밭이나 시설물 걱정 앞서시겠지만 비바람이 강할 때는 외출하지 마시고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가을 장마로 시작된 9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차례상에 올릴 햇과일과 햇곡식들이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차례상 예법 중 하나인 조율이시 다들 아시죠? 여기서 조는 대추를, 율은 밤을, 시는 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가 바로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 과일을 일컫죠. 이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한 전통 과일인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을 챙기는 데도 좋고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재울 때도 빠지지 않죠. 지난 여름 얇게 썬 이것을 곱게 올린 냉면 맛있게 드신 분들 계실 테고요. 조물조물 양념한 육회에도 얇게 채 썬 이것이 올라가야 맛이 완성됩니다. 각종 김치 양념에도 같이 갈아 넣어주면 설탕 대신 달달한 맛을 내주는 이것. 칼륨과 팩틴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좋은 이것. 수분 보충과 변비 해소에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베트남 얘기로 시작해보죠. 호치민에서 외출 금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커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베트남은 로부스타 커피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이 실시되면서 세계 커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 수출량인 호치민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락다운,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 생산업자들이 수확된 원두를 수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부스타 원두는 인스턴트 커피에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사용이 되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가격이 무려 5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베트남 커피 카카오 협회에 따르면은 선적 연기 거기에다가 기타 비용 상승 때문에 이동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네. 영국의 BBC는 베트남의 락다운 때문에
세계 커피 재배업자들을 지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산 원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7년 중에서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일부 재배 농가들은 냉해 피해가 심해서 나무 다시 심고 있어서 수확까지는 앞으로 3년 더 걸린다고 하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커피 원두 생산에서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프랑스의 한 회사가 향수 재료로 쓸 꽃을 확보하려고 아주 땅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자사의 최고 인기 향수인 샤넬 넘버5에 올린 자스민 꽃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랑스 남부 땅을 추가로 사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샤넬 넘버5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자스민 꽃은 프랑스 남동부의 지중해 휴양지인 코타주에서 그라스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이 지역은 한여름의 기온이 28도까지 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자스민 꽃은 물가문이 5대째 수요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문은 이 다운꽃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놓고 샤넬 넘버5 원재료로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샤넬 측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20헥타르에 더해서 10헥타르의 땅을 더 추가로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새로 매입한 땅도 그라스 농원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넬 측은 1980년대 말문 가문과 이 지역에서 꽃재배, 생산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가문은 자스민 꽃을 키우는데 화학비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라스 지방은 자스민 꽃을 수확하는 시기가 7월에서 10월 사이고요. 약 100일 동안만 꽃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문은 자스민 꽃을 수확하는 동안에 90명 구원에서 꽃을 딴다고 하는데요. 네. 샤넬 넘버5 향수 50ml를 만드는데 자스민 꽃 1000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8,000송이 꽃을 더 꺾어야지만 1kg의 꽃잎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0.5kg 정도 꽃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자스민 생산지가 다른 나라로 이전이 되면서 그라스 지역의 농원지대가 위기를 맞게 됐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라스 농원에서 재배되는 꽃의 독특한 향 때문에 그 진가를 인정받아서 잎을 아주 탄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본에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맹독 붉은 불개미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출발한 거죠? 네, 일본의 요미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사가요는 중국발 전자제품 컨테이너에서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외래 생물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지난 13일 날 일본 후쿠오카항에 내려진 다음에 16일 날 트럭을 통해서 사가요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지역의 한 기업이 주문한 것인데 컨테이너가 도착한 다음 날에 해당 회사 직원이 물품을 확인한 도중에 이 붉은 불개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본 환경부와 현 관계자는 300마리가 넘는 불개미떼를 모두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일파만파 영향을 끼칠지 알기 때문에 그 작은 걸 일일이 다 찾아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불안한 마음은 좀 남아있겠어요. 네, 당국은 컨테이너에 있었던 개미의 알, 유충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도시로 확산되는 일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왕개미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환경부가 개미의 사진을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이 문제 개미는 남미에 살고 있는 붉은 불개미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남아메리카 원산지 이 개미는 몸통은 적갈색이고 배는 검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크기가 3에서 5mm 굉장히 작다고 하는데요. 꼬리 부분에 굉장히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침에는 염기성 유기화학물인 알카로일인 솔레놉신 그리고 벌과 독거미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물질은 포스폴라이제, 하이드로폴라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개미의 침에 찔릴 경우에는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 현기증, 호흡곤란 이런 과민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번식력과 환경 적응이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방면이 어렵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또는 생태계 고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종 침습 외래종으로 속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칠레 대가뭄이 남태평양 수온 상승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일종의 나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날개짓이 다른 지역까지 굉장히 파급 효과를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기후변화가 부추긴 남태평양 이상 수온이 수천 개 떨어져 있는 남미 칠레까지 대가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기상학회가 학술지인 기술자단에 실은 논문 내용인데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바닷물 이상 온도 상승인 블롭 현상과 그 때문에 가뭄까지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블롭 현상이요? 블롭이 뭔가요? 네, 블롭은요, 주위 바닷물보다 표면 온도가 훨씬 높은 온수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뉴질랜드 동쪽에 있는 남태평양에 미국 전체보다도 더 큰 블롭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의 수온은 40년 전보다 1.5도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블롭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같은 기간 동안 0.2도에서 1도 정도 높은데 이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블롭의 열기는 바다 위 공기 온도를 높이고 이 뜨거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칠레까지 건너가서 건조한 온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칠레에서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안덴 산맥의 눈이 사라지고 강과 저수지가 점점 더 말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논문의 공동저자인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레네 다리오 가로드는 이 블롭 면적이 남태평양 전체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감한 지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공동 연구자들은 블롭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됐다가 소멸되긴 하지만 남태평양 블롭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온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속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결국 기온변화 때문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대학교 국립대기연구소 안드레아스 프린 교수는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대가뭄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극심한 대가뭄이 마야 문명이나 명나라 몰락을 부추겼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 해양기후학자인 딜런 에이마스는 이 블롭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광범위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을 문턱에 찾아온 긴 장마가 밤사이에도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농작물, 시설물 걱정되실 거고 출근길의 도로 상황도 염려되실 텐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연결해서 밤사이 피해 상황 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이충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를 자주 듣는 건 좋은데 이제 내용이 문제인데요, 사무관님. 네. 중부지방에 꼬박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다는 것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현재까지 비가 계속 많은 비 구름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밤사이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요. 네. 충청권이 집중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충청권 지금 홍성 지역이 누적 강수량 6시 기준으로 179.5mm 내렸고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네. 아산이 165mm, 예산이 141mm, 대산, 그러니까 서산 지역인데요. 서산 지역이 139.0 기록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렸는데 124.5mm. 그래서 충청권에 많은 비가 집중됐고요. 전라권 같은 경우는 뭐 군산 지역이 50mm, 덕유봉 무주 쪽이 8mm 정도 기록했지만 이게 밤사이에 수도권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비구름대 형상을 좀 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강남 같은 경우 107mm 기록했고요. 경기도 이천이 105mm, 여주가 103.5mm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 내렸습니다. 네. 대개 이제 비가 막 쏟아지면 좀 있으면 좀 빗줄기가 약해지겠지 하는데 계속 내리면서 이제 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을 밟고 그렇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네네. 비로 인해서 좀 작은 피해들이 발생한 곳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에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요. 충청권에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피해 현황이 조금 있습니다. 네. 또 도로가 항상 침수가 되는데요. 일시 침수가 5건 있었습니다. 충남 당진에 5건 있었고요. 아산에 1건, 홍성에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 연결되는 가교라고 하는데 도로가 좀 침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충남 서산에서 1곳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충남 당진에서 5곳, 홍성 14곳, 아산 6곳, 서산 3곳, 예산 3곳 해서 주택 사유시설 침수 31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6건도 충남 홍성과 아산, 서산 쪽에 집중됐었는데 모두 배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일시대 피자 2세대 2명 충남 예산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분들 모두 마을회관과 친인척집 등으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혹시 도로가 통제되거나 교통편이 결항된 곳이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통제되는 곳을 좀 굳이 좀 이렇게 대중교통 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객선이 지금 6개 항로, 강원 강릉에서 울릉, 독도 연결하는 구간 현재 통제되고 있고요. 포항 울릉 구간, 후포 울릉 독도 구간이 현재 통행 제한되고 있습니다. 6개 항로 통행 제한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 이동 경로 계획하셨던 분들은 확인을 하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네. 국립공원은 8개, 137개 탐방로가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태백, 송이, 월악, 계룡 쪽으로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 현지 지역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현지의 근처에 누가 가신 거로 기억되신다면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꽤 길게 많이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네, 댐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방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댐 하류 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안전은 이제 확보가 돼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20개 다목적 댐 저수율 60.5% 현재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네. 댐은 4개 댐, 항상 비가 올 때마다 가장 많이 방류하는 곳이 대청댐인데 대청댐이 초당 1043 입방미터, 세제곱미터 지금 물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담댐, 부안댐, 성덕댐 모두 하류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댐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안가 지역은 이제 바람도 걱정인데 사고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류 지역, 또 물이 침수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해안가나 이런 물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곳에 따라서 지금 강한 바람이 같이 부는 곳도 있는데요.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뎌서 테트라포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추락하시는 사고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암초 위에서 이럴 때 또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암초 위에서 낚시하시다가 또 파도에 휩쓸려서 실족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다 싶으면 이런 곳 제발 좀 이동 제한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달이고 비가 조금 그쳤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까요? 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지금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전라권도 대부분 그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충청 그리고 전북, 경북권에 적게는 30mm, 많게는 12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권 같은 경우 또 경남권,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남부, 제주도 지역은 5에서 40mm 추가 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비 완전히 그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려면 조심할 점들, 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 알려주시죠. 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일단은 주변 분들한테 안부 전화하시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애써 한번 전화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항상 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대피하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들어가자마자 창문 환기부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유관 검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뭐 가스불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 활용을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문제가 보인다,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침수가 됐던 흔적이 보인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 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때 번호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비응급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이때는 110번 비응급 상황 110번 민원 전화를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당하는 안내 전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상황이라면은 119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을 먼저 살피시고 다음 동선을 계획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이충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그 가운데서도 반려견은 우리 인구 대비 5분의 1 수준인 1,000만 개체고요. 5명 중 1명이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또 올바른 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 또 하루빨리 바꿔야 할 인식들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지구를 지켜라 순종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종견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어떤 그 의미 변화가 있었나요? 예, 순종견 하면은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순수 혈통을 이어져 내려온 개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한 200년 전에 사람들이 특정 애모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교배한 품종이 바로 순종견입니다. 이를테면 뭐 눈이 큰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계속 눈이 큰 개와 교배하는 식으로 순종견을 만든 거죠. 사실은 순수 혈통을 따라서 뭐 오랜 기간 내려온 개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100년 정도. 예. 혹은 그보다 조금 뭐 그 안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순종 2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름은 이제 순종이다 하니까 대단히 뭐 진짜 그 혈통이 이어져 온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순종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겠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개랑 계속 교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전자적으로는 순종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 애견협회가 뭐 순종 혈통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곳이 뭐 영국이나 미국의 캔넬 클럽인데 이런 곳에서 말하는 순종은 외모 기준입니다. 체격이 얼마가 되고 뭐 눈이 어느 정도 크고 뭐 다리가 얼마나 짧고 이를테면 잉글리시 불독인데 다리가 기준보다 길다. 그러면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순종견의 기준은 건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형질을 고정하기 위해서 계속 교배를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근친 번식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선천적인 유전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외모가 맞으면 이제 거기다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어떻게 이런 원하는 걸 만들어내려는 이런 시도를 왜 언제 했을까요? 대부분 한 200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어떤 특정 애모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계속 교배를 시킨 겁니다. 전 세계 개의 품종이 한 400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한 2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건 이상하다. 이거 좀 문제를 삼아야겠다. 이런 논란 같은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실 뭐 이런 논란이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뭐 순종견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예. 이 문제가 조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순종견이 갖는 장애 그리고 유전병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영국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국의 캔넬 클럽이 우리들도 근침 번식을 제한하겠다 이런 교배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애견숍에서 개를 사지 말고 유기견을 입양하자 뭐 이런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유럽에서는 순종견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인식이 지금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순종견들의 그 타고나는 병 이런 것들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건가요? 예, 극단적으로 특정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가 점차 기형이 되어 갑니다. 동시에 근침 번식으로 인해서 유전병도 나타나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왕실견인 카발리에 킹 찰스 스페니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는 좀 귀엽게 하려다 보니까 머리를 평평하게 계속 만들었거든요. 교배를 시켜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뇌가 두개골 크기를 넘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두개골 기형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블러드 하운드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좀 얼굴이 슬프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눈이 좀 아래로 처져 있군요. 예. 예. 그런 형질을 고정하다 보니까 이 품종의 이 블러드 하운드의 눈은 항상 충혈돼 있어서 안과 질환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나 셰퍼드 이런 개들은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유전병의 빈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고관절의 발달이 잘 안 돼서 보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강도 안 좋은데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전 세계 200여 개 품종 18마리 개들의 죽음을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부 품종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개가 암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근친교배가 많은 품종일수록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들어봤다 싶은 게 이제 퍼그 같은 그 주둥이와 코가 납작한 개들도 아주 그게 좀 고통을 평생 겪으면서 사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불독, 퍼그, 시추 이런 개를 단두종이라고 그래요. 이 단두종이 뭐냐면은 코와 주둥이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얼굴이 납작한 개 이런 개들인데 이런 개들이 이런 순종견의 문제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불독이나 퍼그를 사람들이 만들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납작한 얼굴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이렇게 얼굴이 납작하잖아요. 인간 같은 포유류는 이런 새끼를 돌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아기 얼굴에 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이렇게 귀엽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평평한 단두종의 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얼굴이 평평하다 보니까 얼굴 아래 공간이 구조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뭐 숨구멍도 짧죠. 그래서 거의 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운 공기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작아서 더위에도 취약하고요. 또 뭐 불독 같은 개는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죠. 그래서 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눈을 못 봐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눈을 이렇게 찢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도그나 퍼그 같은 단두종 개들은 이런 선천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이거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이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나요? 예, 그 불독이나 퍼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순종견의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2020년부터 이런 단두종의 순종 교배를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끼리 이렇게 교배하는 걸 금지를 했고요. 불독이나 퍼그 같은 개는 다른 품종과 교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품종이더라도 주둥이가 일정 기준 이상 긴 개체하고만 교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아무래도 주둥이가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겪는 교통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겨우 지난해 이제 시작된 일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순종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울하고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잡종이라고 불려도 그냥 건강하게 뛰어노는 시골 개들이 더 행복할 것 같네요. 예, 사실 한국의 누렁이들이 가장 건강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잡종개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유전자가 섞이고 이렇게 바뀐 개들이어서 유전적으로 아주 건강한 겁니다. 사실 순종보다 잡종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라는 동물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배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자연적으로 계속 그 번식을 하면서 이어져 왔거든요. 이런 자연적인 상황에 맞는 게 누렁이 같은 그런 잡종 개들이죠. 네. 아유, 참. 근데 지금 내가 키우는 개는 흔히 말하는 그 순종견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늘 좀 충격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예, 순종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친교배를 통해서 생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놀랄 거는 아니고요. 품종 확립이 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근친교배가 있었겠지만 이미 각 품종마다 개체수가 충분히 많아졌기 때문에 즉 유전자풀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근친교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각 품종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질환이나 장애의 확률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단두종의 개라고 할 수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이미 조처를 취한 만큼 단두종 개만큼은 우리가 번식을 시킬 때 혈통이나 순종을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애견숍에서 혈통서가 있는 고가의 품종을 구입하는 것보다 가까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잡종이라도 건강한 개를 입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2명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보다 100명 넘게 줄었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는 한 13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월요일의 경우는 전주보다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고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2,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이 잠시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이 추석 연휴를 포함해 4주간의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백신 완료자가 확진되는 이른바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3,1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닷새간 500여 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30대 돌파 감염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이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40.5명으로 0.04%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 정부와 협상 어떻게 됐나요? 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이 정부 간 노정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12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일부 이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측의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내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이 노정 교섭을 했지만 재정당국의 외면과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파업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유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은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끌어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명, 그리고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달 27일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들이 있죠? 네. 이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법안인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환자가 원할 때만 촬영을 하도록 했고 꼭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은 통과가 됐는데 이 시행은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가 됐고요.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립학교의 교사 필기시험을 교육부가 위탁해 치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요. 또 상임위원장도 일부 재배분이 이루어졌고 법사위 기능도 변경이 됐습니다. 네. 자,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경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 토론회 중 이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 사건이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과 맞물린다며 한 시민단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의 복합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대규모 점포로 용도를 바꿔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사업이 추진됐고요. 이 당시 파이시티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이 된 바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도 금품을 받아서 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대변인은 이 토론회 당시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네요. 네, 헌법재판소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이 방송법 4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정현 전 의원은 이 세월호 사태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뉴스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이정현 전 의원은 해당 방송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확정받았습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 원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는데요. 예산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정부는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고 또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취임 후 2018년 428조 원 정도이던 총 지출 규모가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 내용을 보면 영업 제한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 그리고 내년 백신 9천만 회분 비용으로 2조 6천억 원 등 이 방역 예산으로 총 5조 8천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그리고 31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고 질병 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요. 0에서 1세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적용 대상을 100만 명으로 늘리고요. 이 탄소 중립에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국방 예산도 크게 올라서요. 이 경항모 소형 인공위성 제작에도 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7618번께서 밭에 잠깐 나가보니까 콩도 넘어지고 깨도 엎어졌네요. 비가 밤새 무섭게 내리더니 지금은 잠깐 그쳤는데 참 야속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밤새 내리는 비 때문에 바깥 상황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충청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도로도 미끄럽고 시야 확보도 어려우니까요. 속도 좀 줄이시고 전조등 켰는지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